최근 항저우에서 한중일의 관중들이 몰리자 중국인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한중일 관중의 관람 문화에 대해 비판하며 북의 후진적인 공공장소 문화를 비판했는데요. 한 중국인 여성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변호하는 글을 올려서 화제입니다. 이 글은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에는 한글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항저우에서 시설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항저우 대학교 출신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 항저우 관련 SNS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인류애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 관중에게만 너무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항상 가장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당신들이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성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어의 성조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작은 소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속삭이는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성조를 발음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조가 있는 언어는 무조건 어느 정도 크기의 목소리를 뱉어가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언어의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한국말과 일본어에는 성조가 없습니다. 그들은 악센트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악센트를 무시하고 조용히 이야기해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항상 어디서든 큰 소리로 통화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역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조라는 것을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통화 중에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의 경우는 애초에 통화를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위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남을 신경 쓰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보여주기 식이죠. 그럼 한국인처럼 하루 종일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으면서 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또 다시 언어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쓰는 한글이라는 문자는 완전 간단한 문자입니다. 중국어는 완전 고도로 발전된 문자로서 핸드폰 타자기 따위로 쉽게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어 한자는 핸드폰으로 타자를 치려면 글자 하나를 치는데 약 몇 초가 걸립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은 더욱 심하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국말은 글자 하나를 쓰는데 1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탄생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글은 문맹이 너무 많고 교육되지 않고 지능이 떨어지는 한국 고유의 민족성 때문에 발명된 고효율 문자입니다. 한글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은 문자입니다. 그냥 다소 미개한 사람들이 쓰기 좋게 만들어진 게 한글이라는 문자인 것이죠. 한글은 그만큼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사용되는 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정말 좋지 않은 문자이죠.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쓰거나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효율이 좋은 문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보다 문자 메시지를 달고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는 한글의 부작용입니다. 자기들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를 자주 하는 것인데 중국인 보고 매일 시끄럽게 통화나 하고 다니냐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이죠. 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한 뒤로 이러한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그냥 중국인들을 욕하고 싶을 뿐이죠. 최근 일본 인터넷상에서 항저우의 중국인 관중들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합니다. 일본인들은 인터넷에서 인신 공격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선수들에게도 인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던 일본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런 국민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만약 선진국이라면 당신들이 선진국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분노했는데요.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그 밑에 한 베트남 네티즌이 댓글 단 것을 보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당 베트남 네티즌의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베트남에서 현재 항저우로 아시안게임을 관람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중국 관중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다. 그리고 당신은 중국 언어에 성조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대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논리는 완벽한 배논리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이다. 성조가 중국어에만 있다고 생각하나? 절대 아니다. 베트남 언어도 성조가 존재한다. 중국에는 사성이 존재하지만 베트남어에는 육성조가 있다. 베트남어가 더 성조가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은 조용히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인들은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나중에 욕을 먹으면 과하게 자기 방어적으로 나온다.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러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말을 배워왔다. 정식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한국의 어느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중국어 한자는 고도로 발달된 문자고 한글이 너무 단순하고 표현력이 부족한 문자라는 소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는 외래어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한자로 외래어를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특히 영어라던가 다른 나라의 표현법을 보십시오. 중국어로 영어를 표현하면 같은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국어는 표현법이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이에 완전 적합합니다. 한국말은 세상 모든 언어를 표현하는 데에 아주 훌륭하고 한글은 그러한 표현법을 아주 올바르게 써줄 수 있습니다. 한글이 미개하고 단순한 문자란요. 사실 중국어는 상형 문자가 많은데 상형 문자는 우리 시대가 문명시대이기 오래전 원시인 시대 때 쓰던 문자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오래전부터 한자를 써왔지만 한자를 미개하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배우는데 어려운 문자는 절대로 좋은 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을 확인해보세요. 중국은 10명 중 1명이 글자를 읽지 못하고 국민 전체가 모든 한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결코 한글보다 좋은 문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베트남도 오래전까지 쯔꼬우그라고 하는 한자와 거의 똑같은 문자 체계인 쯔놈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정말 좋지 않다고 판단한 당시 프랑스 예수의 선교사들은 쯔꼬우그라는 고유 문자를 고안해냈고 1900년대부터 해당 문자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문맹률은 사라졌죠. 문자를 쓰는 게 어려워서 통화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맞나요? 저는 간단한 이야기를 할 땐 문자를 쓰면서 간단히 끝내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왜 중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도 항저우에 있으면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큰 차이점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관중들은 경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한국 관중들은 다소 스포츠맨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중국 관중들은 그날 중국인 선수가 만약 베트남 선수와 경기를 한다고 하며 모든 베트남 관중들에게 야유를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 무슨 관중석이 전쟁터 같죠. 국가대표의 경기는 곧 그들의 전쟁과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과의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한국 관중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관중들은 경기를 진행 중일 때만큼은 그 어떤 나라보다 응원에 진심이에요. 경기를 하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응원 소리가 제일 커요. 보통은 운동선수가 응원에 반응하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 선수들은 한국 관중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반응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응원 소리가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하지만 한국 관중들은 응원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미친 듯이 해놓고 경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기장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경기가 끝난 뒤 국민은 경기장 출입구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만큼 경기에 과몰입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선수와의 경기가 있다고 해도 베트남 관중들은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스포츠를 즐기러 온 하나의 관중일 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함께 같이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선진적인 관중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중국이 배워야만 해요. 맨날 자기들의 단점을 숨기려고 하고 남핑계대면서 다른 국가를 욕하는 태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이러한 것을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분들 제발 중국 선수가 안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자기 선수에게 야유하지 마세요.
그걸 보는 우리가 다 미안해 죽겠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다른 중국인들과 베트남인이 모여서 댓글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소개해드리겠으니 구독을 꼭 누르고 후속 기사를 기다려주세요. 구독은 번역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